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현존하는 최대의 방산 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미국입니다.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 무기체계지만 그동안 유독 미국 방산 시장에서만큼은 활약이 미미했는데요. 워낙 독자적인 시장 구조가 잘 갖춰진 데다가 타국산 무기체계를 깔보는 거만한 시선이 미국 내 전반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K방산이 국제방산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미국의 꼿꼿한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방산시장 공략에 나선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연간 거래 규모만 500조 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의 방산 시장입니다. 누구나 군침을 흘릴 만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요. 그러나 미국 방산 시장에 진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무기 도입 시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수출입망 업체에 대하여 미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달 대상 제품 이원가의 미국산 구성품이 55%를 넘어야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혹여나 이를 넘지 못하면 무려 50% 할증이 붙어버립니다. 사실상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깡패짓이나 다름없는데요. 이런 불이익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가 아무리 우수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제안해도 미국산 장비에 비해 항상 불리한 위치에서 경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콧대 높던 미국이 자존심을 한 수 접고 대한민국과의 국방상호조달협정 RDP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한 건데요. 미국은 RDP를 체결한 나라로부터 무기체계 등을 수입할 때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미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졸속행정 같지만 이 RDP의 의미는 남다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국이 자국의 시장을 희생하더라도 추가 지불 금액 없이 도입할 가치가 있는 나라의 무기체계에만 RDP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인정을 받을 만큼 K방산이 우수하다는 방증인데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원활히 자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 2월 21일에서 23일 서울, 구미, 창원 일대에서 FCT 프로그램 홍보 행사를 개최한 것입니다. FCT, 일명 해외비교시험은 미국 방부가 주관하는 조달 프로그램인데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한 장비와 기술을 시험평가하고 이후 군의 요구도와 기술 수준을 고려해 미국 내 국방조달로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체계 개발 도입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플랫폼을 확보하고 동시에 미군의 소요를 신속하게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반대로 말해 한국 입장에서 FCT는 국내 방산업체의 훌륭한 무기체계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표적으로 LIG 넥스1의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도 FCT를 통해 톡톡한 홍보 기회를 얻었는데요. 2019년 10월 FCT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공은 미국 방부 평가단의 참관 아래 진행된 비행 및 사격 시험과 현장 실사 등 다수의 검증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며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시험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공개 처리되었지만 비공은 미국 방부 측이 제시한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서 10발을 모두 명중하며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덕에 비공은 2022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입한 2200 고속정에 탑재되었는데요. 2200 고속정이 프랑스에서 건조된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무장체계가 탑재된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만으로도 비공의 성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공은 2022년 FCT 장비로 선정되며 정식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디펜스의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도 FCT 대상 장비로 선정되면서 미 육군의 차세대 유무인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즉, 대한민국의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은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이번 FCT 행사는 예년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이 수직 상승해버렸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작년 안에 방산 수출액만 2020년 대비 5.7배 상승이라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방부는 몸이 달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적극적으로 국내 방산 기업의 FCT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 방부는 이번에 방한한 FCT 팀에 육해공각 군종은 물론 특수전사령부 소요군까지 포함했는데요. 특히 FCT 프로그램만을 위해 정부 간 회의를 포함한 별도의 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철옹성 같았던 미국 방산 시장도 결국 대한민국이 공략에 성공하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대다수의 전문가는 국산 TOC 훈련기가 미국 진출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고등훈련기 전술인문기 시장은 대한민국의 T-50을 비롯해 영국 호크, 이탈리아 M346, 러시아 야크 130, 중국 JL10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종도 속도와 공중기동성, 확장성 측면에서 T-50을 따라오지 못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쟁 기종이 말 그대로 연습을 위해 훈련기로 설계된 반면 T-50은 전투기로의 전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동급 대비 성능 면에서 T-50은 우월하다 못해 압도적일 수밖에 없고 미국마저 혹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나 T-50 개발 초기만 하더라도 이런 우수한 성능은 수출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최근 의주목도와 반대로 T-50은 방산 시장에서 부침을 거듭했는데요. 전투기급의 높은 성능이 곧 가격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T-50은 싱가포르, 이스라엘, 영국, 아르헨티나 등의 신형군용기 입찰 경쟁뿐만 아니라 미공군 TX 사업 수주전에서도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2016년 미공군이 1950년대 도입된 T-38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고등운영기 사업을 벌였는데요. 당시 카이는 T-50을 대대적으로 개량한 T-50A 모델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결국 가격 문제로 보잉 사부 컨소시엄의 미공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T-50을 기반으로 한 FA-50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자 이번엔 미 해군이 반응을 보인 건데요. 미 해군은 전술훈련기 후보로 T-50을 상당히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T-50 도입을 위해 록히드 마틴과 이스라엘 레이더 생산업체 엘타의 관계자 방안을 준비 중인데요. T-50 개발에 있어 록히드 마틴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카이, 록히드 마틴, 엘타 3사가 개량된 T-50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록히드 마틴은 지난 2022년 중순 카이와 T-50 판매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록히드 마틴에서 카이와의 협력 수준을 전략적 관계로 상향시켜 T-50 계열 훈련기의 제작과 마케팅은 물론 기체 개량, 공장 신증설 등 전 분야에 걸쳐 미국 대리점 노릇을 자처한 것입니다. 전 세계 1위의 초거대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이 T-50의 판매력을 인증한 셈인데요. 그도 그럴 게 미공군 차세대 고등운영기 사업에서 한번 대한민국 T-50을 제쳤던 T-7A가 개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미 T-7A를 선정했던 미공군이 추가로 280여 대의 고등훈련기 추가 소요를 발표할 정도인데요. 보잉 사부 컨소시엄이 약속한 T-7A는 약속과 달리 아직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저조한 신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보잉과 사부는 T-7A의 양산 모델 개발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2024년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3D 프린터를 이용한 제작 공정 단수나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정비 등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첨단 항공우주 기술의 집대성을 내세웠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전 세계를 긴장시킬 세대교체 훈련기가 등장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보잉과 사부는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검증조차 안 된 첨단 기술을 적용한다는 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개발 비절감을 위해 개발 과정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과감하게 적용하고 실물기체 실험을 생략하는 황당한 개발 전략 탓에 치명적 문제를 야기했는데요. 바로 실속과 기체 진동 문제였습니다. 특히 실속의 경우 주익을 통과하는 와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항공기가 양력과 조종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추락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데요. 보잉은 소프트웨어로 T-7A의 비행 성능을 제한하여 와류 간섭 현상을 완화했다고는 했지만 이미 신뢰도는 박살난 상태입니다. 결국 날개, 동체 형상 등의 전면 재설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비용은 물론이고 도입 시간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미공군에서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차세대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미공군이 고등 전술훈련기 사업에서 제시한 핵심 요구 조건에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많은 연료 소모를 감당할 대용량 내부 연료 탱크를 갖추는 건데요. 여기에 공대공 미사일과 운용이 가능한 미션 컴퓨터, 다기능 레이더 등과 전투기의 빠른 납품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방산 시장에서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건 T-50A뿐입니다. T-50A는 기존 T-50을 전면 재설계해 연료 탱크 용량을 크게 늘리고 공중기동성을 향상한 모델입니다. 첨단 항공전자 장비를 갖춘 것은 물론 한국공군의 블랙이글 스팀이 T-50을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공중기동성 역시 수준급입니다. 게다가 이미 안정적 생산체계도 갖추고 있어 주문만 하면 즉각 생산과 납품이 가능합니다. 미 해군 전술훈련기 사업에 T-50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미 해군 신형 함재기인 F-35C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사용되는 T-45는 첨단 기종을 위한 조종사를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반면 T-50은 경공격기인 FA-50을 토대로 만든 기종인 만큼 미 해군이 차기 전술훈련기로 요구하는 높은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카이가 로키드 마틴 및 엘타와 함께 T-50 전자전 능력을 업그레이드 향상시킨다면 미 해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미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 텐데요. 가능성은 이미 차고 넘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의 T-50이 승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